안녕하십니까. 환경사랑TV의 김재웅입니다. 오늘은 공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병상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또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견뎌 왔는지, 또 처음에 2016년도에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17년도부터 인상이 됐죠. 보증금이 인상이 되면서 공병상이 가외 업종이라고 해서 결국은 변두리로 쫓겨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공병상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보증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40원에서 100원, 또 50원에서 130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 빈용기 또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 그 다음에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병상이 이 유통경로 안에 들어가려면 사업자를 소매업 사업자를 내서 담배라도 팔아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공병상이 유통 경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저희는 도매상이 아닙니다. 코라에 입력시킬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반환하는 자, 별개의 본인의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2016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 주류 빈용기의 경우 가정 판매량 중 24%만 소매점으로 회수가 된다. 또 12% 정도는 미회수, 그 다음에 64%는 소비자가 버린 후에 공병상으로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빈용기의 높은 파쇄율과 낮은 재사용률, 또한 소비자 권리 포기, 그러니까 보증금 기능 상실, 이걸로 연결된다. 이런 취급 수수료를 정확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소매업자가 소비자의 반환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사용률이 85%로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핀란드는 98.5%, 독일은 95%, 일본은 94%, 외국 같은 경우는 소매점 회수 파쇄율이 2%밖에 안 되는데 공병상 회수 파쇄율이 17%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문제를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그저 분류별로 다 있는데요. 그 코드가 여기서 정해져 있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이란 이게 각 종류마다 그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52번에 보면 소매업,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중분류, 대분류로 봤을 때는 소매업이고, 중분류로 봤을 때는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그 다음에 이제 소분류, 소분류로 봤을 때는 5222번 코드 번호가 여기에 보면 음료 및 담배 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업종을 보면 업종 쪽에 음료 도매업이라든지 담배 소매업 이 분류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이라고 이제 재활용 촉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병상은 도매상도 아니고 소매상도 아니고 오로지 직접 반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국에 우리 공병상 때문에 보증금이 올라가고 취급수수료가 소매점 수수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2017년도 당시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개선, 그러니까 수수료도 소매 수수료도 지급이 되고 보증금이 인상이 된다면 이런 개선에 따른 발생 비용과 편익의 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계적 개선을 올렸습니다. 어이없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자 2016년도 당시에는 회수율이 95%인데 공병상 반환율이 62%, 소매점 반환율이 24%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공병상의 반환율이 가정용으로 봤을 때 공병상의 반환율이 62%가 됐었습니다. 62%. 요것이 이제 1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회수율이 95%에서 97.7%가 될 것이다. 회수율이. 공병상이 62%를 하다가 1단계 들어서는 보증금도 인상이 되고 소매상 수수료도 지급을 하게 되면 공병상의 24%가 되고 소매점 반환율, 직반환율이 7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2단계 들어서는 97.7% 회수율인데 여기에 공병상이 14%가 될 것이고 또 소매점 반환율이 79%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3단계 들어서는 회수율이 98%를 지금 보고 있는데 회수율을 공병상이 3% 반환을 할 것이고 소매점이 91%를 반환을 해서 이 보증금과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지급이 되면 단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3단계가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공병상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줄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 공병상 쪽으로 유입이 되는 게 줄었는데 공병상이 지금 현재 한 40%대 반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 24%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던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뭐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나. 제가 보는 선에서는 62% 하다가 지금 40% 정도로 간 거는 뭐 제가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마 좀 줄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만 본 결과 유통경로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냐. 평생 몇십 년을 일해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뭐 잘못된 거 아주 나쁜 거는 전부 다 공병상에다 뒤집어 씌우고 공병상에서 파쇄를 뭐 파쇄율이 뭐 10% 17% 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지금 여기 보면 이에 따라서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회수율이 95%인데 파쇄율이 10%다. 2016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번에 얘기 보다시피 파쇄율이 17%인데 어떻게 파쇄율이 또 10%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의 저기로 비율로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사용률이 85%다. 신병 투입하는 양이 15%였다. 근데 1단계에 됐을 경우 97.7% 회수를 하면 파쇄율은 6% 정도가 나올 거고 재사용률은 91.7%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신병을 8.3%씩 3%밖에 투입을 안 할 것이다. 또 2단계에 있어서는 파쇄율이 5%, 재사용률이 92%.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가당치도 않는 보고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빈병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소주병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 무게를 봤을 때 290g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362.5g 병당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맥주병은 무게 403에서 3g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량이 503.8g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꾸 재사용을 해서 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에서 조금 뭐 직반환 반환율이, 소매점 반환율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아파트 공동 배출로 해서 흘러나오는 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뭐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좀 하게 된 건데요. 소비자분들께서 배출을 하실 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계속적으로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보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분들께서 정확히 배출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수거하는 수거업체에서 혼합을 해서 수거를 한다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캠페인, 홍보,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팩은 팩, 우유팩은 우유팩대로, 그 다음 페트는 페트병대로, 또 유리는 유리대로, 또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전부 다 혼입을 해서 또 배출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수거를 할 때 아무리 배출을 잘 해놔도 수거를 할 때 분야별로 한 가지씩만 수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최고 중요시하는 것은 분리배출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리배출을 안 하게 되면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리병을 뭐 제외해서라도 또 EPR이라든지 뭐 PP라든지 또 페트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 대상 품목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병상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그 해수하는 그 질이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파쇄율도 상당히 좀 적고,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그 아파트에서 공동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병을 공병상이 치워오는데 재사용병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병상에서 파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분리를 어떻게 해서 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전국에 뭐 120여 군데가 공병상이 있지만 그 120여 군데가 아직도 굳건히 재사용병 그 반환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이 개선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전국에 평생 해오던 공병상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보증금도 올라가고 소매상 수수료도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소매상 수수료 뭐 11원 해봐야 그거 뭐 보관료라든지 그 수고료도 사실은 안 나오는 금액입니다. 근데 뭐 서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것도 가격 인상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병상이 뭐 유통 경로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온 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재사용 빈병 반환율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또 자세한 궁금한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뭐 댓글에 올려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전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